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33번 동산 부동산 여기에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한 문제를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이 뭐냐면요, 횡령인지 배임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만 나오면 쫄아서 그냥 막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쫄 거 없이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양도담보가 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개념을 좀 잡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야, 그죠? 여기다 좀 적어볼게 내가. 자, 여기 사업가야. 그리고 자, 요 조금만 잠깐만. 자, 사업가인데 돈이 필요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이 필요한데 주변에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양반이 아는 형님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있어. 그래서 이제 돈을 꿔오는 거예요. 1억을 꿔오면서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내가 언제까지 돈을 못 갚으면은 언제까지 돈을 못 갚으면 이 공장 기계 3억짜리를 형님이 가져가서 팔아치워서 돈으로 충당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약정을 맺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양도담보라는 제도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돈을 꾸는 사람, 이걸 양도담보 설정자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는 이 사람, 그죠? 대신 이 사람은 뭐예요? 1억을 을한테 꿔주면서 공장 목적물, 3억짜리 기계를, 지금 담보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양도담보권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을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야. 돈이 필요해.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한데 갑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빌려? 1억을 꿔오면서 자기 공장에 있는 기계, 그죠? 공장 기계 3억짜리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기계를 팔아치워서 형님이 가져도 좋습니다. 라는 것 갖다가 약정을 맺는 걸 갖다가 양도담보가 설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담보 설정자라 그러고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 그래요. 공장 기계 3억짜리를 갖다가 담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갑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양도담보권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 1단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눕니다. 변제기 전. 자, 변제기 전 이렇게 적어 놓고, 자, 또 하나는 변제기 후로 나눕니다. 변제기 후. 두 가지로 이렇게 찢어서 나누어 볼 때, 자, 변제기 전에서 소유권의 여부를 좀 따져보자고. 자, 내부자끼리 있죠. 그죠? 내부자끼리는, 그죠? 그 소유권이 어떻게 있냐면,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소유권. 조금만. 여기다 적어야지. 소유권의, 그러니까 내부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돈을 꿔가는 사람, 꿔주는 사람, 그 내부자끼리는, 자, 그 소유권이 이 경우에 누구한테 있냐면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 돈 갚을 사람, 그죠? 돈을 꾸는 사람의 바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제3자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요 관계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변제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부자에 있어서 그 소유권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외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됐죠? 그 공장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것이 변제기 후라면 또 얘기는 또 달라져요. 변제기 후라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팔아치워도 좋다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갖는 거야. 이 경우에는. 되셨나?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요 이해 못하면 요거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쪼개갖고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누어서요. 자, 그 내부자끼리는 그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공장 기계에. 그리고 제3자, 바로 제3자 외부적으로는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변제기 후라면은 그 공장 기계에 대해서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바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 요걸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 이제.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자가 처분했을 때와 채무자로 처분했을 때로 나눠 봅니다. 자, 적어볼게요. 채권자가 처분했을 때하고, 자, 채무자가 처분했을 때하고 두 개로 쪼개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쪼개를 때 이걸 또 어떻게 쪼개냐면은 하나는 변제기 전과 그 다음에 변제기 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좀 적어 볼게.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누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변제기 전 같은 경우에, 자, 변제기 전, 자, 조금만 변제기 전 같은 경우에는 또 뭐로 나눠 볼 수가 있냐면은 동산과, 그죠?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두 개로 쪼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동산인 경우에는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횡령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쩐다?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제기 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변제기 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산 목적으로, 그죠? 자, 청산 목적으로 그 공장 기계를 팔아치웠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산 목적으로, 그죠? 변제기 후에 팔아치운다고 하더라도 뭐다? 이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무죄. 그리고 청산 목적이 아닌 경우, 자, 청산 목적이 아닌 경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만 둬요.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부당하게 염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당하게 염가 처분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뭐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금을 미지급했을 때, 역시 뭐다? 이것도 무죄가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채권자가 처분했을 때하고 채무자가 처분했을 때로 두 가지로 쪼개 볼 수 있는데, 자, 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채권자가 변제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동산을 갖다가 처분했다면 횡령이 되는 거고, 변제기 전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배임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 동산 같은 경우에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변제기 후라면은 청산 목적으로 만약에 채권자가 팔아치우면은 그 공장기계 팔아치우면 무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청산 목적이 아닌 경우, 여기도 아닌 경우인데 이게 X가 안 나왔네. 자, 청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배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 거 없어요. 이거 지워버릴게, 그냥. 예?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요렇게 좀 공부하자고. 조금만. 자, 이렇게 보자고. 세 가지로만 나누자고. 그리고
채권자가 부당하게 염가처분, 싸게 팔아치웠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아까 공장기계가 얼마짜리야? 3억짜리였었죠? 근데 그 3억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부당하게 그냥 뭐 1억에 팔았다든지 뭐 2억에 팔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부당하게 싸게 팔아버린 경우. 자, 이 경우에도 무죄가 돼요. 그리고 청산금을 미지급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공장기계가 3억짜리인데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채권자는 자기가 얼마만 챙기면 끝나는 거야? 채무자한테 1억만 챙기면 되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 팔았는데 그죠? 팔았는데 2억에 팔았어요. 그 공장 기계를 2억에 팔았는데 그러면 자기는 1억을 챙겨도 또 1억이 남죠. 그죠? 그걸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는 이거는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그죠?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어쩐다? 이것도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공부 좀 해보자. 자, 아까 전에 양도담보 관련된 거예요. 양도담보 관련된 거. 그래서 채권자가 처분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쪼개고요. 그리고 변제기 전이냐 또는 변제기 후냐 이거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제기 전에 동산인 경우에는 횡령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배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 이후, 그죠?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못 갚았어.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가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청산 목적으로 처분하면은 자기 돈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팔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무죄가 되겠죠. 또 자기는 이 사람은 지금 그 친구한테 동생한테 1억을 꿔줬으니까 1억만 어쨌든 이 사람 채권자는 챙기면 그만이죠. 부당하게 염가 처분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공장기계 3억짜리를 2억 5천에 팔았어요. 2억 5천에 팔았는데 예를 들어 2억 5천에 팔았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는 1억만 챙기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억 5천에 대해서 청산금을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처분하게 되면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지 이 문제를 푼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변제기 이후는 전부 다 뭐다? 무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 변제기 전이다, 변제기 후다 아무 말이 없다면 뭐로 봐라? 변제기 전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 변제기 전으로 보면 돼요. 여기다 적어 볼까? 아무 말이 없다면 뭐예요? 변제기 전으로 보세요. 되셨나요?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가봤을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 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을 처분했대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 처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당하게 염가 처분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무죄라 그랬었잖아. 틀렸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에 보자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채무자가 채권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개정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 실행의 청산 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 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맞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거 맞다고 처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이 아까 전에 누구에게 있다고? 소유권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니까 어쩐다? 채권자가 만약에 저기 했을 때 채권자는 횡령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채권자가 만약에 팔아치우게 되면, 자, 타인 소유 자기 점유잖아. 횡령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자고.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 또는 담보물에 대하여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자, 중요한 건 채무자야. 채무자가 그 돈 갚을 놈이에요. 채무자가 담보물을 3자에게 처분하는 등 담보의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케 하여, 자,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현을 위험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 자기 사무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자기 사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배임이 되지 않고 무죄가 되고요. 또 여기 봅시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죠. 그죠? 자기 사무처리죠. 그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 자기 사무처리자예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도.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리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부당하게 염가 처분, 아까 여기 우리가 나와 있었죠. 자, 부당하게 염가 처분한 거, 자, 이거 죄 된다 안 된다? 예?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여기 나와 있죠. 부당하게 염가 처분해도 어쩐다는 거야? 부당하게 염가 처분해도 무죄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도표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 양도담보, 외도담보 뭐 나온 거 나와 있을 때, 자, 담보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와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그것은, 자, 채권자는 변제기 전이냐 후로 나누세요. 그리고 변제기 전에 동산인 경우에는 횡령이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배임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변제기 이후라고 한다면은 전부 무죄야. 예? 머릿속에 담아두죠. 청산 목적으로 만약에 그 공장 기계를 팔아치웠다면 뭐예요? 자기 돈을 챙기기 위해서 팔아먹었어. 그죠? 변제기 이후에. 변제기가 끝났는데도 돈을 안 갚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그 공장 기계를 팔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고, 부당하게 염가 처분했다 해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무죄가 되는 거야. 부당하게 싸게 팔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계가 3억짜리라 했었잖아. 근데 이 채권자는 아까 친구한테 얼마 꿔줬어? 1억밖에 안 꿔줬어.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채권자는 1억만 챙기면 그만이죠. 근데 공장 기계를 팔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공장 기계를 3억에 팔았어. 3억에 팔았는데, 그러면 1억만 채권자가 1억 가져가고 나머지 2억이 남을 거 아니야. 그 2억을 그죠?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않더라도, 청산금을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죄가 됩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겠죠.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자기 사무이기에 역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 이거 어려워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야. 을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야.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형님, 나 1억만 좀 빌려주셔.
그래서 1억을 빌려왔어요. 1억을 빌려오는데 그냥은 안 꺼주겠죠. 야, 내가 너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했더니 내 공장 기계에 3억짜리를 3억짜리인데 이거 담보로 내가 설정해 줄게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 채무자는 담보 설정자가 되는 거고요. 자,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양도 담보권자라 그래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소유권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소유권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 두 가지로 쪼개서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눌 수 있는데 변제기 전에서는 자, 두 개를 또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자, 채권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뭐다? 채무자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양도담보권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로 지금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바로 채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제기 후라면 당연히 뭐예요? 채권자가 그 공장 기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변제기 이후라면. 자, 여기에 1단계야. 요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입니다. 자, 요거를 아셔야 되겠죠. 자,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와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채권자가 처분하는 데 있어서 변제기 전이냐 변제기 후냐로 나누어서 변제기 전이라면 동산인 경우에는 뭐예요? 횡령이 되는 거고요. 그죠?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는 바람에 배임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변제기 이후라면 채권자가 처분한다 하더라도 전부 무죄가 나온다는 거야. 변제기 이후라는 것은. 그래서 청산 목적으로 처분한다는 건 당연히 무죄가 되는 거고, 부당하게 염가 처분해도 당연히 무죄가 되고, 또 설사 예를 들어서 아까 공장기계 얼마짜리야? 3억짜리야. 근데 이 채권자가 그 친구에게 돈 꿔준 돈은 얼마야? 1억이야. 그래서 어쨌든 채권자는 1억만 챙기면 그만이죠. 그래서 나머지 2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2억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산금을 미지급한다 하더라도 역시 무죄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 있는데,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쩐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역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고맙습니다.